전국 약대의 요강들을 다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밥상 차린다. 제가 욕을 다 얻어먹을게요. 심지어는 공대지망생 충분히 갈 수 있는 방법이 많고 이게 더 많아요. 약대 수시 전형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할 텐데요. 보통 약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높은 내신, 그 다음에 높은 비교과 이렇게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약대를 지원하는데 높은 내신과 높은 비교과여만 할까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제기되기는 해요. 비교과가 하나도 없는 학생이 약대를 갈 수 있을까요? 나는 공대를 가고 싶은데 약대를 가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정시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더 놀랄 만한 사실은 실제로 전국에서 약대를 수시로 뽑는 학생들이 약 한 76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약 451명이죠. 이 학생들은 전혀 비교과가 없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내신이 좋아야 되겠죠. 반대로 또 하나, 나는 내신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수시로 갈 수 있을까? 예, 있어요. 뭐 어디 아주 지방의 사립대 아주 낮은데 아니요, 꼭 의외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 아주 높은 상위권 대학들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각 대학의 요강 하나하나를 다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약대, 전국 약대의 요강들을 다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논란이 될 만한,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먹고 있는 그러한 약대 커트라인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대 설명으로 갑시다. 자, 2022년도 수시 약대 정리인데 제가 정시를 찍고 나서 커트라인을 이야기했더니 너무 많은 비난과 온갖 가지 논란들이 되게 많았어요. 악플도 되게 많이 달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요. 약대 설명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좀 속이 풀릴 텐데, 보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다 꺼려하는 분위기라 제가 그냥 밥상 차린다. 제가 욕을 다 얻어먹을게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제가 커트라인까지 다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꼼수를 좀 썼어요. 그 꼼수가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거 점수 뭐 이렇게 돼서 약간 레인지를 뒀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제가 일단은 기준을 만들었어요. 저만의 방식인데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표를 보면서 이 커트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 예상 커트라인이 이렇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커트라인 분류 기준인데요.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내신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내신이 A는 1.2 내외의 내신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기다가 AA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AA는 이제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신은 이렇고 비교과는 이렇다. 내신은 1.2 이내에 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1.4 내외, C는 1.6 내외, 그 다음에 D는 1.8 내외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반고에서 1.8 바깥으로 약대를 가는 건 운이 좋아야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인 한계선을 여기다가 수시는 이걸로 잡았고요. C, D는 자사 특목고가 지원이 가능해요. B도 몇몇 대학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도 A, B, C, D로 나눴는데 일단 A는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비교과 가장 좋은 건 생명과학, 화학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최상위 성적을 받는 것 플러스 거기다가 전공 관련 활동을 열심히 했어. 약학이나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들이나 화학에 관련된 부분들 열심히 했어. 플러스 거기다가 전반적인 활동이 우수한 거, 리더십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A라고 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부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B는 생명과학하고 화학 점수가 최상위. 이거는 내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제일 중요해. 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생명과학과 화학 점수가 최상위 점수를 받는, 자기가 받은 평균적인 점수 중에서 이게 제일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약대 아니라도 돼. 혹은 다른 생명과학 이런 거 아니더라도 돼. 어느 정도의 전공 관련 활동이 있는 거, 좋은 것도 아니야, 있는 거. 이 정도를 제가 B로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생명과학이나 화학 정도의 점수가 높지는 않아. 그냥 평균이야. 그런데 전공은 죽어라고 했어. 이걸 제가 C를 잡았어요. 아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생각에 이게 뒤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가끔 생기부 보면서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해요. 가끔 이제 학부모님들 가져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 애가 미디어 활동들이 되게 많아서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미디어를 가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보면 사실은 미디어에 적합한 애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열심히 한다고 다 뽑아주는 게 아니거든. 우수한 애도 뽑아줘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하고 우수성하고 어느 걸 더 위에다 둘까 하면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우수성을 더 위에다 두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 알고 있어요. 비교과를 한없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 잘하면 끝이야. 이게 최고의 비교과야.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B로 뒀어요. 그 다음에 D로 둔 데가 비교과가 아예 없는 학생들, 심지어는 공대 지망생 이런 애들이 나 약대 한번 넣어볼까? 이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약대를 갈 수 있나요? 예, 아마 제가 인트로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듯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방법이 많고 이게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 D까지 해서 AA, AB 뭐 이렇게 제가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AA는 한 학교밖에 없어요. 1.2 있으면서 비교과를 최상으로 받으면 갈 수 있는 예상외로 그런 학교는 한 학교 정도밖에 없어요. 대부분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다 AA를 받아야 이 내신과 비교과 이렇게 돼야 약대 간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못해도 갈 수 있으니까 자 한번 보시죠. 제가 그 사전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혹시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예민한 부분들이라 커트라인을 보는 방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괄합산과 단계별 전형으로 대부분이 돼 있어요, 수시는. 그런데 일괄합산 경우에는 제가 70% 컷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정도를 예상을 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넣습니다. 왜냐면 2단계부터는 사실은 1단계 점수로 결정나지 않아요. 면접으로 결정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단계만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5배수를 뽑는다라고 하면 한 3배수 안에 드는 정도, 뭐 이 정도의 안정적 합격, 1단계 합격 기준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뭐 거기에 나와 있는 내가 아주 특별한 세부적 비교과가 있다. 또는 학교별 학력차 이런 것들은 제가 고려하지 않고 커트라인을 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학교를 기준으로 했냐면 가상의 학교인데 표준 편차 20 정도 내외. 그러니까 한번 생기부를 펼쳐보세요. 거기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20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일반고는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지방 같은 경우는 뭐 25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15 안쪽으로 들어가는 일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감안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사특목고는 내신 분류 B 일부, 그러니까 내신을 분류했을 때 1.4 정도로 갈 수 있다고 하는 학교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나 아니면은 C, D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시죠. 자, 1.2등급 내외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약대입니다. 왼쪽 편에 있는 기호를 보세요. 여기 보면 A라고 되어 있어요. 맨 앞에 되어 있는 게. 이게 다 이제 1.2등급 내외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약대고, 그 다음에 D에는 이제 A, B, C, D가 나와 있는데 이건 비교과.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한 것들입니다. 자, AA는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이죠. 이 전형은 높은 내신을 가져야 되고, 거기다가 뭐 이 학교에서 일단 1등을 해야 되니까, 문과 1등, 이과 1등 이렇게 준다라고 한다면, 혹은 뭐 이과 2명을 준다고 하면 2명이 되겠죠. 이 학생들이라 높은 내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전형은 교과 전형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높은 비교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약대와 관련된 비교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신은 1.10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덕성여대인데요. 왜 덕대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최저가 낮은데 교과 100%로 뽑아요. 그러니까 내신 좋은 애들은 다 몰리겠죠. 그러니까 1.2등급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주로 A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1.2등급 내외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약대는 낮은 최저를 가지고 있고 다른 전형들이 없이 그냥 교과 100으로 뽑는 이런 전형입니다. 이런 데는 어쨌든 전국의 내신 최상위 애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1.2등급 이내에 들어가겠죠. 동독여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대는 인원이 조금 작은데요. 이 인원이 조금 작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1.4등급 내외에 비교과가 필요 없는 대학들을 제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대 지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내신 좋다. 그런데 나는 1.4 내외다 라고 하면 그냥 지원해도 합격이에요. 왜냐면 교과 전형들이에요. 주로 이제 지방권에 교과 전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권이라도 최저가 조금 높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100% 교과 전형이라고 할지라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내신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학인데요. 이 대학들이 좀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넣은 데가 경북대입니다. 경북대는
최저가 적정이기는 해요. 적정이기는 한데 아마 1.4등급까지도 아마 합격이 가능할 겁니다. 보통 지방국립대가 3합 6인데 이 학교는 3합 5죠. 그래서 조금 높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1.3 정도로 넣을까? 뭐 그러면 이쪽으로 A로 넣을까 하다가 그냥 B로 넣습니다. 아마 지원을 하면 1.4가 추합으로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상대인데요. 경상대 같은 경우는 제가 레벨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학교 레벨이 조금 많이 낮아요. 그래서 낮은 급에 저번에도 어떤 학생이 댓글을 달았는데 보니까 경상대를 왜 지방 사립대로 넣냐 국립대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방 사립대급으로 제가 넣은 겁니다. 다른 지방 국립대에 비해서 조금 낮아서 제가 그렇게 넣은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1.4등급 내외에 들어야 되고 당연히 비교과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인원 적음 이렇게 적어놨죠. 비고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 인원이 적다라고 하는 건 그렇죠. 이게 미어 터지면 1.4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인원 적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들은 항상 경쟁률을 보고 넣는다. 수시 경쟁률을 보고 그리고 나서 눈치 작전으로 넣는다. 이렇게 저와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경상대가 나와 있어요. 경상대가 나와 있는데 경상대학교는 학교 레벨에 비해서는 최저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4도 합격이 가능하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계 교과가 있고 그 밑에 지역인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계교 교과보다 지역인재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인재는 당연히 1.4 정도로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계 교과는 뭐 1.3에서 1.4 사이 이렇게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계명대도 마찬가지예요. 계명대도 학교에 비해서 최저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해서 아마 커트라인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1.4면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고려대 세종은 실제로 최저는 적정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좀 적죠. 그래서 커트라인이 좀 낮아질 상황이 됩니다. 여기는 제가 1.3 이내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천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순천대는 3합 6이잖아요. 근데 학교 레벨이 낮아서 그렇고 실제로 3육대는 최저가 적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권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데는 1.4보다 조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이유는 앞서서 얘기했죠. 너무 제가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온갖 가지 악플이 달릴까봐 제가 조금 좀 쫄게 됐어요. 자, 다음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교과 필요 없는 학교들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는 이제 학생부 교과가 있고 일반이 있고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최저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4개 등급 함 6이면 아주 높아요. 예, 그래서 영남대는 레벨이 높은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면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 특히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인원이 조금 많죠. 그래서 아마도 1.4 정도면 합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석대는 인원도 많고 거기다가 또 그 학교 레벨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해서 그래서 적정이지만 1.4면 합격이 가능하다. 전남대 같은 경우인데 전남대는 일반과 지역이 또 있네요. 지역은 조금 0.5 정도 낮춘다고 생각하면 되고 최저는 적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남대의 이 지역인재를 보시면 최저가 낮아요. 이 지역인재만 등급합 7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보니까. 왜냐면 지역 애들을 좀 더 많이 뽑으려고 그러는 성향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최저가 낮으니까 사실 일반 전형의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역은 커트라인이 내려간다라고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인원은 더 많이 뽑고 최저가 낮아지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아마 헷갈릴 텐데 그래서 커트라인이 비슷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북대 지역인재 있어요. 전북대는 아까 제가 A로 넣었었어요. 근데 지역인재는 어떻게 했냐. 이거보다 이제 한 레벨 조금 아래가 되겠죠. 그래서 최저도 많이 낮아요. 예, 낮은 편에 속하고 그래서 레벨 아래인데 지역인재라 그래서 1.4 정도. 그 다음에 제주대는 지역인재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일반이 있는데 지역인재는 아마 1.4보다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한 1.5까지도 합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반은 1.4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는 인원을 엄청나게 뽑는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라도 1.4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충북대 여기는 최저가 낮은데 학교 레벨은 그나마 그래도 좀 높은 편이라 그래서 1.4 정도 이렇게
보시기에는 그런데 얘네는 1.3 정도, 1.3 정도 이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톨릭대 지역균형이죠. 여기는 이제 최저가 적정이고 그 다음에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4 정도로 합격이 가능한데 약간 여기 카톨릭대나 아니면 한양대 에리카 여기는 1.3 정도로 보셔야 돼요. 충북대도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살짝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충북대 같은 경우도 지역 위쪽에 있죠.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충북대도 지역인재 쪽은 조금 더 낮을 수 있어서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레벨이 높아서 1.3에서 1.4 사이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좀 더 나아가서 1.4등급 내외이긴 한데 비교과가 어느 정도 있는 학교, 그러니까 비교과가 아주 좋지 않은 BC 정도는 되어야 되는 데인데 이런 데는 어디냐 하면 교과 전형이기는 한데 면접을 보는 학교예요. 대부분의 학교들 중에서 이런 면접을 보는 학교들은 어차피 면접에서 전공적 합성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전공적 합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 통과하고 면접을 보게 됐을 때 뭐 일괄로 뽑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전공적 합성이 전혀 없으면 아마 합격하기 힘들겠다. 이런 점에서 약간의 비교과는 있어야 된다. B 또는 C 정도급의 비교과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동국대를 BB로 넣었어요. 동국대를 BB로 넣은 이유는 서류가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넣습니다. 여기는 1.3 이내에 들어야 합격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추천형이죠. 연세대 추천형인데 여기는 1.4에다가 제가 넣을까 1.2에다가 넣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1.2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Z 점수가 합치면 한 1.3 내지나 4까지도 괜찮다. 그래서 1.2인데 Z 점수가 1.5 이내에 들어야 된다. Z 점수 한산법을 잘 모르시겠으면 제 동영상 연세대학교 Z 점수 한산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3 정도 Z 점수와 합쳤을 때 그 정도 3에서 4 정도 요 정도면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천대 지역균형이 있는데 여기는 일괄합산이죠. 일괄합산인데 인원이 매우 적으니까 이것도 경쟁률 보고 당연히 넣으셔야 돼요. 위에도 좀 인원이 너무 적죠. 그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면접으로 좌우되는 거라 1.4 정도 되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천대는 일괄합산이라 1.3 정도 돼야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이죠. 고려대 세종은, 이것도 뭐 면접으로 다 좌우하는 거라 면접으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1.4 정도면 한번 넣어볼 만 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 카톨릭, 뭐 지역교과, 그 다음에 자기 추천, 그 다음에 삼육대, 우석대, 인제대, 그 다음에 차이과대학 이 학교들은 면접도 있어서 학생들이 약간 회피할 수 있는데 인원들이 다들 많지는 않죠. 인원들이 조금 적은 편에 속해서 그래서 경쟁률을 반드시 보고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1.4 정도면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1.4등급 내외 비교과 최우수 약대입니다.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학종인데요.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학종이면 사실 내신이 좀 못해도 되잖아요. 그죠? 보통 1.5 바깥으로 학종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약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좋아야 되는 이유는, 최저가 너무 낮아서. 이런 학교들은 최저가 너무 낮아서, 그런 학교들은 요 등급 내외면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경상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가 아예 없죠. 아예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그러면 서류를 본다라고 한다면 1.4까지도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는 자사고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최저가 너무 낮아요. 2개 등급 합 오면 학생들이 꽤 많이 맞을 수 있어서 아마 일반고는 올해는 내신이 좀 좋아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전형적인 비교과 전형이라서 제가 뒤쪽으로 넘길까, 뭐 1.6 이하로 넘길까 하다가 이쪽에다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이죠. 아마 1.4 내외의 학생들이라면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서류가 아주 우수하다면 매우 우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지원은 해볼 만하다. 그런데 일단은 1.4 이내에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사고도 가능합니다. 뭐 전국 단위 자사고도 가능하니까 참조하시면 좋겠고, 전북대 큰사람, 이것도 내신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저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하죠. 예, 그래서 1.4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고, 중대 다빈치 최저가 없죠. 그래서 1.4 정도는 학종이라도 들어야 되고, 이거보다 내신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탐구형으로 가는데, 탐구형은 내신을 안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사고 학생들한테, 특목고 학생들한테 많이 열려져 있는 전형이니까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는 특별히 아주 비교과가 좋지 않으면 지원하면 아마 합격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건 탐구형 때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충북대 학생부 종합 1, 2가 있는데요. 이건 하나는 최저가 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할 정도로 낮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나는 아예 최저가 없어요.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뭐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1.4 이내에 들어야 되는, 왜냐면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